퇴근길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생방송 오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대전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대전 시내버스 업계가 가족을 고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과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김윤기 시당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대전 시내버스의 방만 경영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대전시가 원래 2005년에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요. 네. 이 제도가 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송원가를 계산하고 이제 실제 운행에서 시민들이 이제 내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 정산해서 이제 적자 부분을 대전시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운송원가에는 뭐 회사 임직원들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차량 교체비, 뭐 수리비, 뭐 회사 이윤까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령 직원을 고용한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예. 한 회사에서는 70세가 넘는 분들이 이제 회사 현장 감독과 상임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각각 4년 동안 5천만 원, 1억 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요, 그 회사의 상무와 사업부장의 또 어머님이라고 하고요. 예. 또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한 번도 출근 안 한 상무가 있었는데 먼저 월급이 지급된 경우가 있고, 대표이사 한 사람이 3개 회사에 각각 등록되어서 5년간 9,600만 원, 6억 7천만 원, 6억 원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적자 부분을 메워주고 그래서 버스 회사들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서 뭐 적자 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나 회사 경영 조건 개선, 뭐 직원 처우 개선 등등을 위해서 그래서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세금이 제대로 쓰인 게 아니라 잘못 쓰여진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감독기관인 대전시한테 이제 그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감독기관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이게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예. 이렇게 신고를 했더니 도둑 잡아라 신고했더니 도둑은 안 잡고 이 도둑하고 얘기를 잘 해봐라 이런 문서가 왔다는 거죠. 뭐 감사와 현장 감독은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 규정을 체계화하여 주시고 현장 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계약 종료 시에는 교체를 권고한다는 이제 중재안 같은 걸 보내왔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견을 해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시의 지원금을 적법하게 또는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사용했느냐 이걸 이제 문제 제기하는데 이걸 노사 간의 이견으로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회사 관계자는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느냐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 회사 관계자들이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전시는 이 준공영제 아래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뭐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경영에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횡령한 걸 잡으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시정하라는 건데 무슨 이걸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 행정의 신뢰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보면서 최근에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당시에도 뭐 감사도 어렵고 추징도 어렵고 맞아요. 횡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이제 떠돌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세금 가는 곳에 감사가 있다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난 2007년쯤에 발생했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한 회사의 회장이 며느리와 딸을 직원 명부에 등재시켜 놓고 월급을 주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이제 대전시가 고발해서 실제로 그 회장은 40여일간의 징역을
받았다고 하고 약 4억 원을 추징당했다고도 합니다. 네.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상식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 문서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이게 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렇다라고 이제 협약이나 지원금이 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도 예. 이제 제가 사립유치원 말씀을 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지금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아, 여기에도 보면 이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다든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이제 이런 음,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벌써 이제 음,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난 일이고, 근데 계속 이것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13곳인 대전 시내버스 업체에 그러면 연 얼만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2005년 첫 해에는 115억 원 정도를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 한 10년 지난 2016년에는 350억 원, 올해는 한 67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한 예. 최근 5년간 이게 많이 좀 오른 금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음, 이용객 수가 좀 줄어서 그런데, 예. 2014년에는 하루 이용객이 44만 명이었는데, 예. 작년에는 40만 명까지로 이렇게 감소하는 아,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그 금액을 이제 그만큼을 대전시에서 줘야 되니까 액수가 늘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예. 예. 그 대전 시내버스가 왜 현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제 버스는 시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잖아요. 예, 네, 예. 이렇다 보니까 이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민간에게 전담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음, 그러니까 노선이 적정하고 효율성이 있느냐, 음, 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뭐 예.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요금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는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민간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준공영제가 도입되게 된 것인데, 사실 이런 이제 취지와 걸맞지 않게, 이제 음, 사실 요금도 시민이 내는 거고 세금도 시민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시민에게 더 좋은 제도로 가려고 한 건데, 뭐 이제 노동 조건도 잘 개선되지 음, 않고 사업주들의 뭐 가족들이 중요한 자리를 채우고 이러면서 음, 사업주 배만 불리고 있는 이제 그런 음. 제도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이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시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대전시 의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가족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뭐 일단 의회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아, 않고 역할도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예, 고소고발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집행부와 협의해서 뭐 이제 필요한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만든다든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소속 정당과 협의해서 뭐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음, 정치가 어쨌든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예, 뭐 그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께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여론을 음, 형성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이제 네, 의원들께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전 시내버스의 방만 경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 예.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다만 이게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13개 버스 회사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조치도 좀 취하고 이런 게 음, 필요하고요. 이제 투명한 회계 시스템도 도입하고 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감사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음, 노동조합과 상시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의 재원도 모두 시민의 요금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공영제가 완전공영제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일단 잠깐만요. 완전 공영제하고 준공영제하고의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지금은 버스 회사가 중공영제고, 버스를 운영하는 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예. 보니까 다른 모든 걸 다 대전시가 재정도 넣고 노선도 결정하고 하지만 문제는 조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직접 버스 회사가 이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를 유지하는 데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 영역까지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걸 완전 공영제로 바꾸면 모든 걸 대전시가 직접 이렇게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전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뭐 걸림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뭐 이제 노선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인수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뭐 이제 예전에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일단 인가가 이루어진 이 노선에 대한 권리는 이제 버스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버스 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이 이제 예. 법원의 판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아주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저는 논란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 버스라고 하는 사업이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중공영제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판례가 지금의 헌법적 가치와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